네, 머스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중국의 AI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AI 관련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AI 스타트업 문샷이 키미 K3를 공개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칩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키미 K3의 신규 가입자 중단 소식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가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이 미국 AI 기업들의 유료 구독 중심 수익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될 경우 폐쇄형 AI 모델의 접근권을 판매해온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 사이 키미 K3는 연산력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를 구독,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K3의 등장 역시 실제로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과 반도체 수요를 얼마나 훼손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IT 기업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이 모델을 넘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AI 모델 경쟁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반도체에 또 얼마나 투자하게 될지, 미국은 또 한국의 반도체를 얼마나 필요로 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관련 뉴스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셔라.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수요가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빠르게 증설하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생명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디서 밝힌 이야기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내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내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으로 봐도 수요가 올해보다 최소 50에서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내년에 새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은 거의 없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반도체 확보 경쟁이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확보에 직접 나서면서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와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이 반도체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발언이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한국 시장은 목요일에 코스피가 이제 7,00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좀 거칠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역대 가장 빠르고 큰 기술주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접근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역대 가장 빠른 기술주 매도세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기술 미디어 통신 TMT 모멘텀 팩터가 17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40% 급락하며 사상 가장 빠르고 큰 조정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매물이 강제로 청산되는 디레버리징 과정은 상당 부분 진행돼 이번 매도세가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급락은 기업 실적이나 경기 둔화보다 과도한 투자 쏠림과 집중된 레버리지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TSMC와 ASML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펀더멘털과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만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데다 단기 반등을 이끌 뚜렷한 촉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세가 진정되더라도 기술주가 곧바로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은 거의 다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기술주가 또 빠르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매출단이 좀 아쉬웠고요. 가이던스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삼아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선전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의 선전 부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넷플릭스가 회원 증가와 광고 사업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1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독료 인상과 광고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 올해 상반기 전체 시청 시간도 970억 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시청 시간 증가율은 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참교육이 5,500만 회 시청되며 오징어 게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K-드라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드라마 김부장은 방영 4회 만에 국내 시청률 20%를 돌파했고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TV 방영과 글로벌 스트리밍을 함께 활용하는 유통 전략이 국내 흥행과 해외 시청 확대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K 콘텐츠는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결국에는 K 콘텐츠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낙수 효과가 또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메타와 엔트로픽 관련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메타와 15조 원 규모의 연산자원 임대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메타에게는 결국에는 이게 돈줄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에 이어 메타와도 거액의 연산자원 임대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메타의 데이터 센터 연산 자원을 2년간 최대 100억 달러에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메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분할 지급하며 양사 모두 원한다면 조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은 앞서 5월에도 스페이스X의 AI 자회사 xAI가 보유한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의 연산 용량 300메가와트를 3년간 450억 달러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뉴스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